자,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거래가 재무상태표의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입니다. 자, 기업가 니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액면에 5,000원의 주식 10주를 6,000원에 발행했다 합니다. 오케이. 자본 증자죠. 자,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6,000원, 6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10주니까 6만원 처리하고, 대변에는 자본금이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만원이 돼요. 그럼 만원은 뭐예요? 그렇죠.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더 많이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 잉여금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배당금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오케이, 결의를 했다. 그러면은 차변에 미차분 잉여금이 되겠죠? 결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잉여금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손익거래에 해당이 되니까 이 잉여금은 떨어지고요. 배당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어떻게 돼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주가 벌어들인 손익 중 아직 손익으로 확정질 수는 없으나 포괄적인 잠재 손익을 기타 포괄성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매도가는 증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손익을 확정질 수 없다. 그 뜻은 뭐냐면은 미실현보의 손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잠재 손익이 있더라. 그래서 기타 포괄성익 누계액이다. 맞는 얘기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 미달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본 조정 항목을 표시한다. 맞죠? 액면 미달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 것도 맞고 자본 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2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감자 차익은 자본을 감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본 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을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감자에 대한 표시인데, 자본 감소액이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 금액을 초과했다. 근데 이거는 말을 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현금을 더 줬다든지 아니면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현금금에 미달해서 줬다든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판단했을 때는 현금 미달해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자본의 규모를 줄인다. 그 자본금 만원. 그런데 자본을 감소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초과했다. 그래서 현금은 한 7천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감자 차익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표시한다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자, 한번 봅시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매도하는 증권은 장투예요. 장기 투자. 원래 매도하는 증권은 장기 투자인데,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증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 투자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타 포괄성 누계액으로 인식하는 거는 맞는데 단기 손익 인식 안 합니다. 아니죠.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할 때 단기 손익이 되는 거는 맞고요. 요거가 기타 포괄성 누계액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 항목의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매도하는 증권은 장투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매출을 인식해야 할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정기 구독물을 판매하고 구독 금액을 일시에 수령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2번입니다. 자, 상품을 할부 판매하고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답니다. 이게 맞아요.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보는 건 맞아요.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 물론 이제 위탁자가 이제 수탁자에게 저 죄송한데 좀 대신 좀 판매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수탁자가 판매를 해주는데 스스로 주시면은 제가 판매해 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수탁자가 누구한테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수탁자에게 물건만 넘겨준 거잖아요. 그건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틀렸다.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4번은 또 틀렸죠. 아, 이거 옳은 것이네요. 잠시만요. 자, 상품권을 판매하고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상품권을 판매하는 쪽에서는 수익을 안 봐요. 왜냐? 이거는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교환을 한 거니까. 상품권하고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없고, 그때 언제 하냐면은 이거를 상품권을 이제 물건하고 교환을 할 때가, 그러니까 재화랑 교환을 했을 때가 그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치간 거래에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구매자가 매입 채무를 조기에 지급하여 판매자로부터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은 무엇이라냐? 할인이죠. 그렇죠. 조기가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조기 지급, 할인이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 채무죠. 구입이죠. 그래서 매입이죠. 할인했죠. 매입 더하기 할인. 일정값은 뭐예요? 그렇죠. 매입 할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 찾고자 하는 거는 매출액이고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보시면은요. 순매출액에서 뭘 빼야 돼요? 그렇죠. 물건에 대한 들어온 금액, 매출원가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이때 이 매출 총이익은 그 물건에 대한 마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된 거고, 이때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이익을 빼주면은 판매비와 관리비죠. 순간 다 까먹었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은 요때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여기 정방향이잖아요. 요거를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역방향이니까 플러스 부호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미 답이 나왔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제 빼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요거를 역으로 하면은 플러스가 되면서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돼요? 8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원가를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해주면은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 80만원에서 매출원가를 역으로 더해주면은 2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기말 수정 분계 전 당기 순이익의 총합은 20만원입니다. 결산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항들을 반영한 후에 당기 순이익으로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임대료 미수분 5만원 계상이 누락됐답니다. 그럼 요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 거죠? 임대료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차변에 미수 수익 처리했겠죠. 대변에 임대료 5만원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차입금 이자를 안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를 안 줘도 이자 발생한 걸 보죠. 발생주의 하에 의해서 처리해줍니다. 3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여금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도 회계 처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 2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25,000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료 미수분은 여기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그러니까 요거는 수익과 비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비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항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더해주는 항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5만원에서 3만원 빼주면 되고요. 2만원이고, 그 다음에 25,000원만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00원이 플러스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에 이제 있는 당기 순이익이 20만원과 플러스 조정했을 때 45,000원 더 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45,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를 하는 3일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항목을 모든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판관비로 분류되는 항목 모두 고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자, 복리후생비 판관비 맞죠? 적재비 판관비 맞아요. 퇴직급여 판관비 맞죠? 개발비 아니죠. 왜?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감가상각비도 판관비인 거죠. 요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비역. 정답은 2번입니다.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좀 정확하게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영업과 이제 관련된 비용인지 이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비용인가 요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요렇게 해서 이제 구입하면은 이제 어차피 마진을 덧붙여서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판매를 하려면은 물건에 대한 구입은 매출원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에 대한 마진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대응해주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비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운반비라든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라든지 급여라든지 그런 거를 판매와 관련이 있냐,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시면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죠. 판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개발비는 그 이제 자체가 이제 비용이 아닌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당기 순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순자산 변동액을 의미를 한다 입니다. 근데 28번에 대한 얘기가 과연 맞나? 그래 봤을 때 순자산의 변동액이라고 했을 때는 당기 순이익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의미를 한다라는 자체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 마감을 통해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을 대체한다. 맞아요. 원손이익을 의미합니다. 원가, 손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먼저 한번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1급에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당기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세전이익은
그 세금까지 이제 해가지고 순수 당기순이익을 찾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왜냐? 당기순이익은 세무소득과 일치한다? 틀려요. 수익 금액은 이제 뭐 나중에 회계관리 1급 배우시면은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일치를 하도록 하는 건 있지만 당기순이익을 그 이제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 금액과 일치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를 세무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회계관리 1급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의 단계가 짝지어진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짝지어진 걸로 해가지고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자, 계정 마감은 예비 절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 절차예요. 본 절차고, 정답은 2번입니다. 예비 절차는 수정자 시산표 작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산 보고서 작성, 결산 정리 사항 요약, 결산 수정 분계 정기, 뭐 이거는 결산, 이거는 뭐 이거 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오류를 모두 고른 것은 시산표에서 못 찾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산표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을 모두 집계해주는 표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차변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일치를 하냐 그 여부를 이제 찾는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과 수익과 비용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 이걸 확인해 주는 건데 사실 금액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발견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금액에 문제가 있잖아요. 금액에 문제가 있는데 차변과 대변이 같아요. 일치를 해요. 그럼 이것도 발견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시산표는 금액만 다른 경우에만 찾아야 되는데 금액이 틀리게 해도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면 발견 못하고 금액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발견 못해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오류가 일어났다. 이것도 못 찾아요. 발견 못해요. 이것도. 왜냐? 차변과 대변을 잘못 넣었다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일치하기 때문에 못 찾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못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찾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차변 이제 또는 대변의 한 곳에 금액을 입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차변에는 2,000원만큼 넣었고요. 대변의 자체가 뭐 1,500원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0원을 넣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뭐 2,000원이다. 근데 계정 과목이 반대로 돼 있다. 그냥 금액도 틀렸다. 그러면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사항이 금액만 다른 경우에서만 시산표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해당할 수 있는 오류를 모두 찾는다고 하면은 거래 전체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맞아요. 금액상 일치를 하기 때문에 누락한 경우도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금액은 같은데 계정 과목 잘못 분류한 경우 맞죠?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디귿은 차변과 대변 중 한쪽의 금액이 누락한 경우 이게 못 찾는 거죠. 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발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을은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이 오류가 포함된 경우 이것도 못 찾아요. 왜냐? 금액이 같은데 금액이 달라도 금액이 같은데 못 찾아요. 금액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은 기역, 니은, 니을 3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